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도 김인중 교수님의 명쾌한 교재와 함께 국제경제학의 세계로 떠나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죠? 바로 세상에 물건이 딱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한 아주 중요한 기초 모델 핵셔 오림 모형을 공부했어요. 이게 모든 이야기의 기본 뼈대라고 할 수 있죠. 오늘은요, 그 뼈대에 살을 붙여서 훨씬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이야기, 그러니까 수많은 상품들이 막 경쟁하는 다재화 모형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. 이 브룩 파트가요, 우리가 배운 이재화 모형의 원리를 현실로 확장시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정복해 봅시다. 교수님, 근데요, 솔직히 재화 두 개만 있는 모형도 머리 아팠는데 왜 굳이 더 복잡하게 여러 개 있는 모형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요?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바로 그 현실성 때문입니다.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만 봐도 어때요? 반도체, 자동차, 석유, 옷, 농산물,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의 무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이재환 모형은 이 복잡한 현실을 꿰뚫는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정말 훌륭한 첫걸음이에요. 하지만 다재화 모형을 알아야 왜 베트남은 옷이나 신발 같은 섬유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독일은 정밀기계를 잘 만들까? 와 같은 진짜 현실의 구체적인 무역 패턴을 훨씬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다재화 모형은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요, 우리가 이미 배운 핵시어 올인의 핵심 아이디어 있죠? 한 나라가 풍부하게 가진 생산 요소를 많이 쓰는 재화를 수출한다. 바로 이 원리를 훨씬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분석 도구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럼 그 강력한 도구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다재화 모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, 그게 바로 단위가치 등량 곡선입니다. 이름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이죠? 괜찮아요.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아주 쉽게 착착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 용어를 한번 해부해 봅시다. 단위가치라는 건 딱 정해진 금액, 예를 들어서 그냥 1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등량곡선은 뭐였죠? 맞아요. 같은 양을 생산하는 점들을 쭉 이은 선이었죠. 자, 이걸 합쳐보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될까요? 정확히 100원어치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, L과 자본, K의 다양한 조합을 보여주는 곡선이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100원짜리 빵을 만들 때 최신 오븐 같은 자본을 팍팍 쓰고 제빵사라는 노동력을 조금만 쓸 수도 있고요. 반대로 낡은 오븐을 쓰는 대신에 제빵사를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겠죠? 그 모든 방법들을 지도처럼 쫙 그려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 그래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재화 1의 곡선만 딱 떼어서 보죠.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그 점이 보여주는 자본과 노동의 조합으로는 정확하게 딱 100원어치의 재화 1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A 방법으로 만드나 B 방법으로 만드나 만들어지는 가치는 똑같이 100원이다. 이 말입니다. 아주 간단하죠? 교수님, 그러면요, 저기 곡선이랑 곡선을 잇는 직선 구간 A, B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? 아, 정말 예리한 줄만이네요. 바로 그게 이 모형의 진짜 묘미 중 하나입니다. 만약에 한 나라가 가진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저 점 A와 점 B 사이 어딘가에 딱 위치한다면요. 재화 1이나 재화 2 하나에만 올인하는 것보다 두 재화를 적절히 섞어서 함께 생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의미해요. 그러니까 저 직선 A, B는 재화 1과 2를 섞어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 레시피들의 모음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봅시다. 재화 5개의 단위가치 등령 곡선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죠? 하지만 합리적인 생산자라면 당연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 고를 거예요. 그게 바로 뭐냐? 이 모든 곡선들의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선, 즉 A에서 B, C, D, E, F를 잇는 이 굵은 선 위에서 생산하는 겁니다. 경제학에서는 이걸 포락선, 영어로는 엠블러 커브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여러 가능성을 가장 바깥에서 부드럽게 감싸는 봉투 같은 선이라는 뜻이죠. 저 안쪽에 있는 점 H나 G는 뭐예요? 더 적은 자원으로 똑같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니까 합리적인 생산자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겠죠. 좋습니다. 이 멋진 도구, 포락선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어요. 그럼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한 나라가 뭘 만들어서 뭘 수출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.
바로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는지 요소 부존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. 자, 이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가로축은 그 나라 경제 전체의 노동 L 대비 자본 K의 비율을 나타내요.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동력에 비해서 자본, 그러니까 기계나 설비가 풍부한 자본 풍부국이고요.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 풍부국인 거죠.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아주 풍부한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이 축의 왼쪽에 있을 거고요. 자본이 풍부한 스위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. 자, 여기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두 그래프를 딱 연결시키면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.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오. 먼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어떤 나라의 자본, 노동 비율, 즉 K분의 L이 M 지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M은 어디에 있죠? 점 B와 점 J 사이에 위치하죠? 그쵸? 자, 이제 시선을 왼쪽 그래프로 옮겨보세요. 점 B와 점 C를 잇는 저 직선 구간은 어떤 재화들을 생산하는 구간이었죠? 맞습니다. 재화 2와 재화 3을 함께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? 바로 자원 비율이 M인 나라는 재화 2와 3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럼 무역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나라는 재화 2와 3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노동을 많이 쓰는, 즉 노동집약적인 재화 2를 수출하고 더 자본집약적인 재화 3은 수입하게 될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 나라가 가진 자원의 양이 생산 품목과 무역 패턴까지 결정해버리는 순간이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노동이 풍부한 나라, 즉 KL 비율이 낮은 나라는 재화 1과 같은 노동 집약적 상품, 예를 들면 섬유나 의료 같은 걸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고요. 반대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, KL 비율이 높은 나라는 재화 4와 같은 자본 집약적 상품, 예를 들어 정밀기계나 반도체 장비 같은 걸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다재화 핵시어 오린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국제무역의 핵심 원리입니다. 교수님,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명쾌하네요. 그럼 이 모형만 있으면 현실의 모든 무역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?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. 모든 경제 모델이 그렇듯이 이 다재화 모형도 현실을 설명하는 굉장히 강력한 렌즈는 맞지만 그렇다고 100% 완벽한 사진기는 아니에요.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. 그럼 왜 이론이랑 현실이 달라질까요?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일단 모델에서는 없다고 가정했지만 현실에는 당연히 운송비가 존재하죠. 또 미용 서비스처럼 아예 수출입이 불가능한 비교역제라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각국 정부가 관세를 매기거나 보조금을 줘서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아주 큰 변수입니다. 이런 현실 세계의 마찰 요인들이 핵시어 올인 모형의 예측을 조금씩 빗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론적인 예측과 바른 무역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조금은 도전적인 내용을 다뤄봤습니다.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절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은 지금 국제무역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의 문턱에 딱 서 있는 거니까요. 오늘 배운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한 나라가 무엇을 만들어서 세계에 내다 팔고 또 무엇을 사오는지는 결국 그 나라가 상대적으로 어떤 생산 요소를 더 많이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. 이 대원칙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국제경제학 공부 결코 만만치 않죠. 저도 압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런 원리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 복잡하게만 보이던 뉴스 기사 뒤에 숨어서 국가 간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. 조금만 더 힘내서 저랑 같이 나아가 봅시다.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. 화이팅!